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센트럴파크 전주 빡도 대전이에요. 오! 깍독은 삶을 체인지할 그라운드가 되어줄 거야. 날 믿어. 미친 사람들 같아. 그거 빡독 맞아요, 거기? 고 작가님이랑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뭐 이긴다라는 확정적인 단어를 쓸 수는 없고 이길 수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명품 강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신박사 TV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명품 강연.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일본은 장인 정신의 나라예요. 장인 정신 나라, 덕후의 나라예요. 제업, 제수행. 그게 일본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자체가 철학이에요. 철학. 그거가 진짜 내가 돌을 닦는다는 게 덕후 정신으로 이어져서 아날로그의 최강자였습니다. 미국도 쫓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토요타가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기어 변속이 될 때 이게 다 아날로그거든요. 너무 자기네 기준치보다 너무 높아갖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서 토요타가 한때 지금은 1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탑3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날로그의 최강국입니다. 근데 지금 아날로그의 시대인가요, 고 작가님?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게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인 부분도 여전히 크죠.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한 나라인 게 저도 한번 뭐 말씀하셔가지고 찾아봤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상이 없죠. 근데 평화상 있잖아요. 평화상은 있고 과학기술 이쪽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019년 기준으로 한 26분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과학 관련 쪽 22분이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본의 어떤 저력, 알고 보면 우리랑 좀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저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 척척 박사가 아니라 그다음 신바람 신박사 이런 게 아니라 저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 저 진짜 공학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놀라운 데이터를 우연치 않게 일본말로 찾았습니다. 일본말로 내 일본말 할 줄 모르는데 놀라운 데이터를 일본말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네가 지금 디지털에도 맞지 않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기네가 원래 잘하는 아날로그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장인 정신이 깨지고 있는 게 우리 PD님들 편집할 때 편하라고 제가 이걸 아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 세계 그러니까 선진국들 뭐 미국, 뭐 프랑스, 한국 이런 나라들이 박사 인력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어떻게 됐나 그래프예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선진국은 박사 인력이 여전히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한국도 보이시죠? 한국도 박사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박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기본 정신조차 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과 독일은 여러분 도제식이어서 박사 시스템이 다른 나라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다른 나라는 도제식이라는 거는 교수들도 레벨이 있어갖고 이렇게 랩실을 물려받는 구조예요. 그럼 박사가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랩이 이렇게 도제가 통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박사가 없어지면 부분으로 망하는데 일본은 더 빨리 망합니다. 일본은 더 빨리 망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막 이렇게 김용돌 같은 애들이 뇌피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로 말씀드려요. 제가 이거를 일본말을 모르는데 이거 찾느라고 구글 신한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구글 신님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박사가 감소하는 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글 신으로 어떻게 쫓아가서 찾은지도 모르겠어 나는요. 아무튼 일본은 제가 이거를 말로만 들었거든요. 말로만. 근데 제가 일본어를 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글 신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영준아, 일본은 망해가고 있다. 왜? 박사 인력이 주는 선진국 탑 20 국가는 일본밖에 없단다. 영준아 열심히 노력하렴. 구글 신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구글 그렇게 했습니다. 에? 구글 신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일본은 여러분 일본의 힘은 덕후력 그게 이제 근대화에서는 뭐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화가 된 거죠. 도시의식 박사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붕괴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독일도 박사가 늘고 있어요. 도제식인데 늘고 있는데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연구를 물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그럼 아예 연구실이 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본은 지금 장인 정신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 장인 정신이 여러분 이걸 내가 자료를 출처를 정확한 게 이걸 내가 어디서 구라를 내가 일본말로 치겠어요. 그거를 이거는 되게 정확한 자료예요.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어디 링크에서 갖고 왔는지 이게 어디 신문 자료에 신문 내가 그 일본말 막 쫓아다니느라고 내가 못 찾았는데 어디 신문 자료 이거를 여러분이 이 이미지랑 이 관련 말을 일본말로 치면 어디 출처인지 신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치세요. 내가 일본말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 일본말 그 그림 따라갖고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일본은 디지털 이제 방금 아날로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반이면 디지털이 반이에요. 옛날에는 아날로그가 뭐 8알을 뭐 9알이었죠. 근데 디지털에 되게 부적합한 민족이에요. 왜? 되게 느려요. 여러분 디지털의 핵심은 뭐냐면은 애자일입니다. 되게 민첩해야 되고 컨텐츠 트랩에서 갇히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일본은 여러분 근데 이 디지털에 되게 부적합한 민족이 뭐냐면은 그 의사결정이 너무 느려요. 의사결정이 너무 느려요. 우리 저기 앞에 지금 홍 이사님 앉아 있는데 홍 이사님이랑 요번에 윤 이사님이랑 CES에 갔다 왔어요. 요번에 CES에서 대박이란 게 소니가 자기네가 자율주행 창을 만드는 이유가 자율주행을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센서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만든 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홍 이사님이랑 윤 이사님이랑 그 인파를 막 이렇게 삐죽고 들어가서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영어로 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거기 행사자에 있는 담당자는 바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상사한테 확인 전화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CES 나와서. 나는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미쯔비시랑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본이 의사결정이 얼마나 느린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랑 할 때 삼성 애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너네 상무급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바로 이 자리에서 단판을 짓게. 그러니까 아예 부장급, 차장급은 오지 말라 그래요. 예? 그게 왜 그러냐? 덕후 정신 컨텐츠 트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컨텐츠 트랩에.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그거 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이제 일본에 막 무사 도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무슨 약점이 있냐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근데 무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예술로 아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뭐 칼 같은 거 막 무사도 막 이렇게 막 뒤에 걸어놓고 그거잖아요. 그게 일본도 이런 게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일본이 이게 어디까지 반영됐냐면 건축까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이 반영돼서 일본이 똑같은 건물을 줘도 잘 짓긴 짓는데 10%가 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에 있을 때 소니 거 테레비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까보거든요. 일본 게 우리나라 거보다 잘 만들어요. 진짜로 내부를 보면은. 근데 어때요? 비싸고 결과적으로 보이는 성능은 똑같아요.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계점을 넘었으면 멈추고 바로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옛날 사고방식에 아직도 갇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뺏긴 게 뭐죠? 라인이에요. 전 세계 최강 선진국 중에서 유럽은 어쩔 수 없이 뺏겼다 쳐도 그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네이버가 일본이라는 진짜 세계 탑3 국가에 가서 거기에 메신저를 뺏어 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 대한민국이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라인이라는 걸 우리가 뺏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더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서 또 디지털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디지털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메인스트림 주류를 누가 흔들었죠? 언론이 흔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중동이 흔들면은 거기에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좌파도 한겨레랑 경향했으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다 사람들이 알아요. 서로 그냥 좌파랑 우파랑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네? 이렇게 싸우는 걸 압니다. 근데 일본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이렇게 시대가 유튜브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페이스북이 발달하고 일본이 좀 트위터가 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아서 일본은 스스로 된 정권 교체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한 번 해봤지 한 번. 한 번 했는데 그 바로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일본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내가 그 종교를 까먹었는데 아직도 공명당인가? 무슨 공명당인가? 나는 진짜 21세기 이런 그 GDP 탑3에 탑3는 안 되겠다. 탑5에 진짜 아직도 종교 베이스 정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랐어요. 되게 생각보다 다 의석도 커요. 있는데 그게 예. 이제 주류라는 게 왜냐면 뭐 자민당이 집권할 때 나중에 저희가 이제 타이런트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아베가 걔네랑 손을 잡고 올라옵니다. 근데 내용 좀 살펴보면 자민당보다 나은 점도 있던데. 아무튼 여러분 일본이 의외로 의외인 게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일본은 여러분 지금 디지털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거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래 국민성을 갖고 있어요. 되게 느려요. 되게 느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보니까 그 일본이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잘라파고스라고 하잖아요. 예, 재팬 플러스 이제 갈라파고스 해가지고 특히나 일본 이제 그 뭐 의사결정 말씀하셨지만 외부의 어떤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좀 늦는다. 근데 그런 것 중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우리 현금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일본의 특이한 특성이 여전히 현금을 되게 많이 쓰고 아, 여기 있어요. 일본 분이 써주는데 와이파이 안 되는 곳도 많대요. 어. 이 정도의 일본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슷하게 어. 카드 결제 안 되는데도 꽤 은근히 있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그 세계 흐름에 잘 동조를 해가지고 이게 얼핏 보면 되게 휘둘리는 것 같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빨리 이걸 접목을 해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현금 그러니까 뭐 현금을 쓰는 비율, 현금 안 쓰는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90% 넘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다 50% 넘고요. 그러니까 외부 흐름에 이게 잘 이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냥 제 느낌은 뭐냐면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편하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빨리 왜냐면 현금이 있으면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거든요. 뭐 ATM기부터 사람 인력부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거를 다 캐시리스를 바꾸면 그 자체로도 몇 조 원의 부가가치를 내고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부가가치 엄청 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본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라인도 얘기하셨지만 포털도 일본은 야후 거 쓰잖아요. 야후 재팬이잖아요. 거기 당연히 뭐 그 소프트뱅크가 그 처음에 그 뭐 주긴 하지만 아마 합작해서 둘이 합작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포털도 그렇고 메신저도 그렇고 자기 게 없잖아. 그리고 아마 그 온라인 서점도 아마존 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아날로그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여전히 세계 탑인데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 일본이 뭔가 잡은 게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3번이랑 연결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왜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꾸 일본 하면 쪼는데 저는 이제 저도 옛날에 일본에 쪼는 게 한 20 있었는데 요번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일본한테 쫄 필요가 없냐면은 일본이 여러분 이제 일본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수학 커도 걔네도 수출을 안 하면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본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상품이 뭐냐면은 반도체 재료 장비입니다. 그거의 최대 수입 국가가 어디냐면은 대한민국 여기에요. 진짜 우리나라가 일본에 반도체 수출 장비 왜 삼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요? AVO 나오는 AV 막 나와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여러분처럼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 진짜 우리가 완전 최강호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래서 세메스 강연에 갔다 왔어요. 세메스가 있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 신입사원한테 야 너 생각해봐. 너희가 3.1운동 때 유관순 누나가 18살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18살은 지금 18살이랑 사실 다릅니다. 한 30살 쳐야 될 거예요. 그때 그 성숙도에서는 왜냐면 되게 일찍 독립하잖아요. 그때는요. 아무리 그래도 유관순 누나가 20살 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용시켜갖고 외놈이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데 너 거기서 만세 부를 수 있니 없니? 난 못 부른다 그랬어요. 무서워갖고. 나는 못 부른다고. 야, 근데 우리가 3.1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반도체 장비로 조지면은 확실하게 일본을 조질 수가 있어요. 너네가 아직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한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너네가 경제 활동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니네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고. 너희들은 사실 독립투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강연 도중에 자,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다 강연 종류 중에 다 대한독립 만세 외쳤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다 외쳤잖아요, 진짜. 그래서 국산화를 하고 중국도 반도체로 올 거기 때문에 거기다 판매까지 하면은 여러분 일본은 거기서 되게 빨리 붕괴될 수 있어요. 요번에 그래서 뭐예요? 아베가 우리나라를 이제 쪼으려고 어디가 핵심 그거 위크 포인트인가 이렇게 해서 딱 찍은 게 삼성의 그 딱 그 포토레지스터 이건데 그거를
수출 규제를 해갖고 삼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이원화에도 성공하고 참기도 잘 참고 재활용도 잘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일본 업체만 지금 부도 날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풀렸는데 쓰냐고. 삼성은 바로 다시 씁니다. 왜? 삼성은 항상 대한민국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로벌 업체인데 자기네 생존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원화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일본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안티프레질해진 거예요. 예? 충격을 받아갖고 그게 뭐라고 김지현 팀장님 뭐라 아까 니온 게이지 신문이라고 김지현 팀장님 그건 것 같아. 아까 그 출처 니온 게이지래요. 아무튼 충격을 받아서 어때요? 이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삼성은 바로 거길 다시 씁니다. 근데 옛날처럼 걔네는 삼성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죠. 무조건 삼성은 그게 수출 규제가 풀리면 다시 바로 씁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미 거의 한 7, 8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비즈니스 하시면 알잖아요. 왜냐면 효율적인 게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 근데 준비를 하더라도 일본 걸 쓰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막상 해보니까 그래 일본 거 쓰는 게 낫다. 제품도 좋고. 근데 말씀하신 것도 이번에 이게 신뢰관계가 깨지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계 상황이 봉착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계 상황이 봉착하면 이게 혁신이 일어나죠. 혁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에서 우리가 또 미니 교훈 하나 얻고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 뭐 도서사기 감시단이라고 신영준 열폭단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되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떤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씨발, 개발, 뭐 소발 이런 거 한다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낼까? 어떻게 걔네를 퇴치할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더 강해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요번에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러분 진짜로 제가 그거 나중에 영상 하나 찍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반자의 이름을 그때 못 줬는데 반자의 이름을 존이라고 줬어요. 일본 존 됐습니다. 제 반자 이름이 여러분 이제 존이에요. 존이에요, 존. 그러니까 영어 존인데, 그러니까 되게 막 게으르고 나쁘고 이기적이 그런 게 제 반자 이름이 존이에요. 일본 존 됐어, 너네. 일본 존 됐어. 이제 여러분 그 욕 아니에요. 그거 성기를 뜻하는 욕 아니고 존 됐어. 존 나오기 힘들 거예요. 반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베스트 읽으셨죠? 존 나오기 힘들 거예요. 밥은 내가 사왔어. 그러니까 존 나오기 힘들 거예요. 제 반자 이름은 뭐라고 여러분? 존이에요. 존입니다. 존. 예? GOT 아니에요. 존이에요. 저는 JOHN이에요. 존 됐어요. 그 이제 뭐 앞으로 데이터 계속 봐야 되는데 뭐 불매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수출에 뭐 물량 자체는 크지 않을 것 같아도 일본이 대표적인 내수 나라거든요. 근데 내수가 더 커질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소산 고령화라고 하죠. 예, 저출산 고령화 워낙 쉽고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1990년대 이후 버블 붕괴 이후로 그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열심히 선거하는 존마밖에 안 나와. 나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존밖에 안 나와. 나 안 해. 다 닥쳐. 나 진짜 존밖에 안 나와. 여러분 닥쳐. 우리 형 얘기하는데 닥쳐. 존 그만 얘기해. 니네 존 되고 싶어? 존밖에 안 나와. 야, 우리 형 얘기하는데 나 무슨 얘기인지 까먹었어. 야, 나보다 4살 많아. 존 되고 싶어? 듣고 있대. 야, 나보다 어르신들 분들 죄송해요. 고개 숙여 빨리. 존 나오게 잘못했습니다. 예. 어디까지 얘기했지? 근데 그게 그 어차피 일본이 내수 중심의 나라지만 내수가 이제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걔네 뭐 그 작은 곳에서 그 성장률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출에 좀만 타격이 입어도 그 일본 정권 입장에서는 되게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가 끝났구나. 버블 붕괴 이후에 그 일본의 노동자의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듣잖아요. 평균 소득이 늘질 않았어요. 그게 망했어. 진짜. 그럼 많이 늘지는 않았어. 아베노믹스의 최근 그래서 결과야. 그 무역 의존도가 높지는 않지만 내수가 커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무역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뭐 자연적으로 데미지를 안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무슨 뭐 일본이랑 싸워서 일본을 뭐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상징적으로 일본과 우리는 라이벌 구도가 있었었고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라이벌을 했던 거지만 그리고 최근에 아베 정권이 하는 게 워낙 괘씸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세요.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 교육이 우리나라보다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좋은 면도 많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육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입시에 치중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말이 공부의 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완전 잘못된 말이 우리나라에서 그 공부의 신이라는 고유명사는 입시의 신으로 바꿔야 돼요. 입신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공부를 잘하면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제 4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드디어 앞서기 시작했어요. 저랑 고 작가님 세대는 일본 문화를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세대예요. 애니메이션도 에반겔리온 보고 슬램덩크 보고 지금도 만화를 보지만 우리가 보는 웹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 막 아이돌을 좋아하고 그랬었지 일본이 우리나라 아이돌을 전혀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여러분 일본 아이돌 이름 하나라도 대보세요. 못 돼요. 근데 일본 가갖고 한국 사람 아이돌 대보라 그럴까요? BTS, 뭐 2PM 다 나올 거예요. 저는 옛날에 깜짝 놀란 게 그 박진영이 말한 거에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지가 저는 YG에서 그러니까 JYP에서 돈을 원탑으로 많이 벌 줄 알았어요. 수지는 누구한테 상대도 안 된다? 2PM한테는 그냥 상대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방송에서 들은 말이에요. 지금은 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왜 2PM 이 친구들이 일본에서 돈을 막 이렇게 막 그 진공청소 이렇게 빨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문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일본에서 일본 나이키라고 유행해갖고 우리가 나이키의 우리 내 세대는 알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알아요. 20년 요즘 어린 친구들 모르는데 우리 때 뭐가 짝퉁이 유행했냐면은 얼마나 황당하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은 그 나이키에 이렇게 찍찍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일본 나이키라고 불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나이키인데 이렇게 찍찍이 혹시 우리 구독자들 중에 나이 되시는 분들 그 일본 나이키라고 불렀어요. 그 일본 나이키를요. 일본 나이키라고 부르고 저는 돈이 없어서 짝퉁을 신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나이키 신발을 일본 나이키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가 일본 영향을 많이 받고 아데가 우리 어렸을 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땀도 안 나는데 아데 차고 다녔어요. 그 아데라는 문화가 일본에서 온 거예요. 패션이었죠. 예, 패션이었어요. 그 아데라는 패션이 일본에서 온 거예요. 나는 뜬금포로 황당하게 조선 나이키 내가 조선의 공모다 그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거 뭐죠 그러니까 아데가 그게 얼마나 황당했냐면은 아데는 테니스 선수들이랑 이렇게 농수들이 땀 닦을 때 쓰는 건데 아데를 차고 다녔어. 나도 차고 다녔어요. 패션으로. 일본의 영향을 그 정도로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일본보다 앞서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문화는 여러분 왜냐면 사상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를 문화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은 지금 미국도 지금 진출해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 봉준호 감독 지금 그 여러분 사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강호성 브래드 피트가 팬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예?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문화고 이제 마지막은 조금 어려운 거라서 짧게 하고 끝낼 건데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 일본이 1등을 찍은 게 있습니다. 축하해 줍시다. 일본 축하해. 뭐지?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GDP 대비 국가 부채를 일본이 1등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말을 어른들이 해줬었냐면은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이제 있을 거예요. 일본은 국민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지만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부채는 이건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파고 들어가야 돼. 그 부채 채권자가 누구냐? 왜냐면 일본은 또 국민이 채권자가 많거든요. 예.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등이 한 24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예산 자기 예산의 한 20% 이상을 이자 감제 쓰고 있어요. 그 정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좋은 질문 나왔어.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몇이냐? 저는 못 봤어요. 왜? 10위까지만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GDP 대비 한 40% 정도 돼서 매우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경제 정책 쓸 카드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신 이제 가계 부채가 좀 많은 편이고 가계 부채 많은 편이고 일본의 국가 부채가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통 정부가 무슨 정책을 피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이죠. 근데 일본은 이미 뭐 제로 금리에다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죠? 일본이 지금 요즘에 최근에 그 일본 주가 올랐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줬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그래서 일본은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그 거시경제학에 어마어마한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실험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뭐 국민연금이 주식하지 우리 한국중앙은행이 주식은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금융 정책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뭐 국가 부채가 240%니까 재정 정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로 엄연하게 인정해야 돼. 우리가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가 지금 거의 되게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도 GDP 대비로 엄청 많은 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많은 나라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폭락론. 우리 2019년에 고약한 우리가 막 2019년 안 망한다 그러니까 니들이 뭘 하냐 이 미친 빨갱이 새끼들 댓글 얼마나 많이 달려 송 박사님 했을 때. 정확하게는 예. 정확하게는 안 망한다기보다 2019년도에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논리가 우리가 틀렸다고. 두 가지다. 망할지 안 망할지는 복잡 게임이 날 수가 없다. 첫 번째. 그럼 좋아. 예측은 필요한 근데 그 예측이 되게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빨갱이 소리를 얼마나 댓글에서 들었어요. 2019년 우리 이제 일단 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망하면 안 돼요.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그 신성장 동력 해가지고 뭐 이제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산업에 들어가서 그중에 새로운 산업의 핵심이 뭐냐면 디지털 산업인데 생각보다 디지털 IT 산업인데 생각보다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이죠. 그래서 처음에 장인현 씨 얘기했던 부품 산업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인데 이게 세계적 트렌드 안에서 과연 과거에 갖고 있던 일본의 어떤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매우 낮다. 매우 낮다고 매우 보는 낮다. 거죠. 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일본에서 원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세계 어느 최빈국 나라가 원유 터져갖고 지금 다시 회복했거든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일본은 볼륨이 큰. 그다음에 근데 일본이 대위기가 뭐냐면은 도쿄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으로 흑자를 낸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미국의 어디를 막 되게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그래서 그때 동계올림픽인가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되게 희박한데 2020년 도쿄올림픽 흑자가 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하기 위해 지금 또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끌었었기 때문에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거를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2020년 이후 위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요. 저는 이제 그 국가부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작년 말에 아마 소비세를 올렸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일본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민간 소비니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돈이 필요해. 근데 국가 부채가 많아 돈이 많이 안 필요하니까 부양을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뭐를 하냐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소비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소비세를 올리면 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소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약간 모순적인 정책을 이제 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일본의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뭐 더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정책 자체가 자기가 추구하려는 거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근데 4번 문화까지 잠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게임을 어디 것만 했습니까? 일본 게임 외에는 게임이라는 게 없었죠. 일본 게임이지 다. 근데 지금은 콘솔은 여전히 플스가 잡고 있어요. 엑스박스 요즘에 좀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가 콘솔을 많이 합니까? 뭘 합니까?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PC 베이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어느 나라가 짱인가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거의 진짜 원탑 중에 하나예요. 탑3는 될 거야 내가 볼 때 진짜로요. 근데 게임은 또 일본이. 근데 콘솔 빼고 콘솔 빼고 그러니까 콘솔이 매출이 세니까. 콘솔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옛날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일본의 장인 정신을 되게 존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덫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배울 걸 배우고 아까 우리나라 여러분 그 원유 터졌으면 좋겠다고 댓글이 잠깐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원유 터진 거 뉴스 못 들으셨어요? 고약간 원유 터진 거 뉴스 못 들으셨어요? 무슨 뭔데? 인간 유전이 터져갖고 지금 빡독이 지금 대구에서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터졌다고 지금. 나 그거 예상했어. 그러니까 인간 유전이 터졌다고 지금 여러분 인간 유전이 터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지금 여러분만 안 터진 거예요 지금요. 인간 유전 터졌어요. 예? 아무튼 인간 유전 터졌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고무적이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5가지 이유. 그리고 또 그 뭐지 우리가 장인전신 얘기했지만. 장인정신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 뉴스 봤어요? 봤대.
이제 미쳐가는 거 이 정도면 그렇지.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라는 것은 뭔가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그 R&D 투자인데 아유 GDP 대비 R&D 우리랑 상대도 안 돼요. GDP 대비 R&D는 우리나라가 독보적 1위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오이- GDP 대비는. 예, OECD 예.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 또 문해력 낮으면 우리가 미국보다 많이 한다고요? GDP로 GDP 대비. 나눴을 때 GDP 총량은 중국이랑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단위 GDP당 그 R&D 비용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원탑입니다. 원탑. 1등이 OECD 1등이고요. 우리가 네. 4%가 넘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1%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절대량으로 우리보다 좀 높지만 어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지. 좋네. 막 유전 공주도 있고 막 막 그러니까 막 유전 공 자기네 인간 유전 예측했지. 나 지금 얘가 몇 년째인데 대단한 민족이죠. 시동 거는 순간 그 유전이 아니구나.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높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박살력이 감소하고 있고 두 번째 일본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이렇게 수출했는데 우리나라가 그거에 갑의 나라 있고 우리가 국산화를 열심히 했고 요번에 더 박차를 가기 시작했고 세 번째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뒤쳐졌는데 앞선 거보다 앞선인데 이제 유리가 있다. 유리한 부분이 생겼고 월등히 앞선 부분도 생겼죠. 그렇죠, 왜냐면은 한류 같은 건 문화 상대가 안 되죠. 콘텐츠는 앞서고 있지. 그다음에 이제 얘네가 디지털에 적합한 민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게요. 문화라는 거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앞서다는 건 없어. 문화 콘텐츠가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잘 팔리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맥락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를 알지 에이자일 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나 IT 이런 게 되게 적합한데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 있다.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장인정신이 매우 중요했는데 지금 장인정신으로 했다가는 망한 케이스가 워낙 많고 실제로 지금 일본의 IT 산업이 1990년대, 2000년대 하면서 다 거의 웬만한 분야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애자일하고 새롭게 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콘텐츠 트렌드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콘텐츠의 미래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원래 일본 다 짱이었잖아요. 그냥 반도체를 이렇게 여러분 리버스 엔진이라는 게 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을 쌓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막 삐뚤빼뚤해요. 삐뚤빼뚤해. 근데 일본은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삐뚤빼뚤하게 해서 마스크를 5장만 쓰는데 일본은 12장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번 만에 만드는데 걔네는 12번 만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경쟁이 될 수가 없어. 근데 화면 나오는 퀄리티는 어때? 똑같거나 심지어 우리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디지털이에요. 그게 디지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그다음에 국가 부채. 그러니까 일본이 탑 찍어갖고 되게 지금 프레질한 상태다 일본은.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통화 정책으로 뭔가 해볼 여력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재정 정책으로는 상대적으로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진짜 깔끔하게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물론 우리나라도 할 게 많죠. 반도체 말고는 다른 게 예전만큼 또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뭐 열심히 해야 될 게 많지만 일본보다는 상황은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일본 제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년이나 후년에 지금 아마 단위 인구당 구매력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앞선다는 전망이 더 많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몇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요. 지금 몇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요 추세로 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특이한 게 두 개 합쳐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는 뭐 인공지능 그래 잘 돼. 우리나라 인공지능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한다 쳐도 결국에는 하드웨어를 써야 돼요. 그거의 최대 납품업체가 우리예요. 지금 TSMC가 여러분 지금 요번에 수십조 투자하거든요. 왜 TSMC가 수십조를 3나노를 투자하냐? 나 오늘 좀 박사스러운 거 나온다. 글로벌 파운더리가 탑3고 그 파운드리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탑2인데 글로벌 파운드리도 지금 10나노 이하로 못해요. 지금 10나노 이하는 TSMC랑 삼성밖에 못했는데 TSMC가 왜 공격적으로 투자하냐? 아직 자기네가 삼성을 이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을 찍어 누르려면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운드리 업 자체는 메모리 업 자체에 비해서 규모가 되게 작은 산업입니다. 오늘 간만에 박사 설명을 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